카드 자르고 나서 카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내 계좌를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가계부를 안 써도 돼.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약간 핵심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20대 분을 한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이제 지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디서 돈 제일 많이 썼냐 그 놀러 갔다 왔대요. 그 비행기 값 뭐 얼마였냐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쓸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쓸 때 비행기에 타는 상상이 됐대요. 비행기에 올라가는 상상이 들었대요. 돈 쓰는 기분이 안 들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보자. 10,000원짜리 100장을 뽑아가지고 여행사로 간다. 그래서 앉아서 비행기를 끊고 그 10,000원짜리 100장을 봉투에서 그거 잊어버릴까봐 돌돌 떨면서 가방 깊숙이 숨겨가지고 갔던 거를 봉투 꺼내서 10,000원짜리 100장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상상을 해보라고. 휴가 갈만 안 나지. 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문제는 이거죠. 이제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야.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런 장치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돈을 아끼는데 되게 좋은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소클님 처음 투자 시작하고 돈 모을 때 소클님 말씀하셔갖고 제가 카드 자르고 거의 한 10달 카드 자르고 살았거든요. 현금 쓰면서. 근데 그때 진짜 엄청난 별의별 순환을 다 당했어요. 진짜 제가 또 계획성이 없었어가지고 막 차비 없어가지고 막 걸어가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그걸 순환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네. 다 카드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그래서 순환의 제가 그래서 시절에 여쭤본 거예요. 네, 전 그렇죠, 국민 그렇죠. 100%가 맞아요, 아무도 맞아요. 그 다 괜찮은 삶이 아니라 순환의 고통의 연속.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아버님 또 유교 얘기하고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님 또 아이고.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네. 자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게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근데 쉽지 않지. 그거를 한 방에 해소시켜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급여일이 23일이었거든요. 그럼 22일 날 통장을 빵으로 만들어요. 왜냐? 전달에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금만 쓰니까. 그 돈을 다 투자용 통장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네. 그럼 빵이 되죠? 그럼 급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급여만 남아요. 근데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뽑았으면은 저는 처음에 얼마나 그랬냐면 내가 분명히 현금만 썼는데 제가 그러니까 매월 22일이 저는 파티하는 날인 거예요. 까보고 남아있으면 와 대박 돈 남아있어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그거를 또 투자 통장으로 모으고 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금 쓰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거에 실패하는 이유가 카드를 계속 쓰면서 그걸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불하고 나서 고통이 뒤로 이연되잖아요.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구조를 바꿔야겠다. 돈을 쓰는 걸 구조를 바꿔버려야겠다. 아까 너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팁인 거죠. 한도를 걸어놓고 써야겠다. 알람 오게. 이제 너 한도 다 찼다. 돈 못 쓴다. 본인을 믿으면 안 돼. 본인 믿으면 안 돼. 절대. 본인 믿으면서 카드 쓰면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소클님 얘기하셨던 게 강의 때나 막 이럴 때 소클님 얘기하셨던 게 저는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카드 잘라라.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 그리고 또 하나 체크카드 잘라라. 그리고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뭔지 아세요? 미니멀 라이프 장점? 이건 진짜 해본 사람 알 수 있어. 가계부를 안 써도 돼. 가계부 안 거기 써도 다 돼. 내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써야 돼요.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처음에만 내가 세팅을 딱 해놓잖아요. 목표 지출액만 걸어놓으면 그리고 현금 쓰면은 모이는 금액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카드로 돈 빠져나가는 거가 하도 익숙해갖고 내가 분명 현금만 썼는데도 22일날 통장 깔 때 막 불안했다니까. 내 돈 누가 가져갔을까봐. 그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 까는데 막 손이 돌돌 떨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있어야 뭐 1년에 뭐 4천만 원 모으는데. 그러고 나서 딱 깠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카드 결제일 날 제로가 딱 뜨면 소름 돋아요. 엄청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노예 사슬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뭐 카드 자르고 나서 카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내 계좌를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뭐 카드 명세서 보고 제 책에도 썼지만
뭐 명세서 보고 막 분류하고 이런 작업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 계속해서 내가 돈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나를 바꾼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너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되게 좋은 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 계좌, 그러니까 지출 계좌하고 그러니까 급여 계좌하고 지출 계좌를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투자 계좌를 또 분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한 6개 정도 나눠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 다 뭐 노후 계좌 아니면 이건 투자 계좌, 투자 수익금 계좌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나눠서 해놔요. 나중에 이렇게 안 되면은 본인이 다 뭉탱이로 있으면 뭉탱이로 써버리게 되거든요. 막 그러니까 맞아. 뭐 분류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뭐 이렇게가 저처럼 이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저는 급여 계좌, 그다음 생활비 계좌를 나눠놓고 투자 계좌까지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하시는 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너무 그게 좋았어요. 네, 그냥 네. 딱딱 보여요. 네, 그 상태에서 현금만 쓰면은 그냥 딱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달 정도 지나니까 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모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음.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투자자로서 내가 돈을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사람들 하는 게 처음에 일단 책 읽고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책 읽고 지금 저희 월브 팟캐스트 같이 좋은 정보와 뭐 어떤 그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접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을 모으는 동안 내가 바뀌어요. 일단. 그러니까 당장 투자할 수는 없어. 왜냐면 당장 잘못하면 잃으니까. 근데 돈을 모으는 동안 돈을 아까처럼 모으는 동안 돈을 모으는 거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고 재미있어요. 네, 돈 엄청 모으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모으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동시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사실 저는 좀 그러니까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너바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이제 뭐 책 100권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데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100권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돈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 이제 돈을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진짜 돈 없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돈을 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걸 제일 처음 먼저 깨달았냐? 내 통장에 돈 넣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돈이 녹잖아요. 돈이 녹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 돈이 모였을 때 뭐 할지를 준비하게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 모이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다음부터는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투자 경험이 쌓이고 뭐 투자로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또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애초에 모을 생각이나 자기 지출을 관리할 생각 아예 없이 그냥 돈 벌 생각부터 하거나 혹은 그거보다 나아가서는 돈을 좀 지출을 관리를 해야지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자기를 돈을 지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집어넣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팁 같아요. 책에 나와 있는. 네. 이 저자분이 또 요 시간적 간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튜브에서 설명한 게 있는데 돈이 지갑에서 나가는 시점과 소비하는 시점이 이렇게 분리된다. 이 네.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우리가 15,000원짜리 뭐 스파게티를 먹을 때 그 15숟가락을 먹는다. 근데 그 15,000원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1,000원씩 내면서 먹는 거야. 와우. 앞에 그 레스토랑 주인이 앉아 있고. 그럼 그게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통이 계속 15번 지속되는 거와 다 먹고 나서 한꺼번에 15,000원을 내는 거는 이 시간적 간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장난 초밥집이 잘 안 된대요. 그 회전 초밥집 있죠. 아, 거기는 맞아. 할 때마다 내야 맞아요, 되잖아. 맞아요. 맞아. 그게 맞아. 과학적으로 계산하게 굉장히 안 좋은 거래. 계산하게. 예, 그게 왜 회전 초밥집 가면은 2,000원 계속 보잖아. 이게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머리가 막 맞아. 차라리 그 뷔페가 잘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래. 사실은 근데 뷔페 가서 많이 못 먹거든 우리가. 그렇죠. 많이 못 먹죠. 근데 이제 뷔페가 사실 초밥 그런 뷔페 가면은 훨씬 딱 한 번에 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거라고 하더라고. 맞아. 비시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게 그런 말이군요. 그렇죠. 미리 땡겼으면은 나중엔 모르겠어. 그냥 우선 먹고 보자 이거잖아요. 아, 그렇네. 제가 초년 시절에 그랬어요. 카드를 막 써가지고 어차피 다음 욕한 거 달에 아니죠, 지금? 다음 달에 내니까 근데 그걸 또 할부로 또 무이자 할부면은 더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예전에 카드 값에 약간 시달린 적도 있었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도 보세요. 빚이에요, 빚. 이게 사채 카드고 네. 빚 카드지. 네. 이게 무슨 신용 카드야. 그러니까 저희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지 말고 사채 장치를 카드. 마련해서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다음 이야기 네, 해볼까요?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손실회피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손실회피는 투자 관련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손실회피를 상승하는 종목을 그때까지 확보한 이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빨리 팔아치우게 만들고 하락하는 종목을 손실을 현금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늦게까지 붙들고 있게 만든다. 우리 두 저자가 이런 인간의 손실회피 심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또 다른 투자 접근법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한 투자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비이성적인 특성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싸움을 피한다. 요 문구예요. 근데 이게 이것도 되게 이거는 뭐 비단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투자를 하시건 간에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 느끼는 행복감이 돈을 잃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의 절반이래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돈 잃으면은 2배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0만 원 따면 1,000만 원 행복한데 1,000만 원 잃으면 2,000만 원 불행한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죠. 막 그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주식 폭락장이나 최근에 있었던 뭐 부동산 이렇게 좀 폭등장이나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약간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사 같은 거 보면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막 뭐 패닉 바잉 이래가지고 맞아요. 분노 소비. 예, 분노 소비, 패닉 바잉.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감정이 자체가 섞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뭐 구매를 거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후회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꼭 돈이랑 상관없이도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내가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또 심지어 작은 돈이 아니다.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만큼의 돈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되게 감정적으로 휘둘려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등락에 집착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은 2배가 올라줘야지 더 똑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 등락이 계속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주식 변동성이 엄청 컸으니까 주식에서 제가 딱 넣었어요. 근데 1,000만 원 잃었어요. 그러니까 10% 잃었어. 10%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코크님이 마이너스 10% 된 상태에서 10% 상승해요. 그냥 본전이지. 본전으로 생각하지. 그치, 본전으로 생각하고 근데 기분 별로 좋진 않지. 좋지가 않아. 근데 사실 맞아. 그 돈 잃은 건 아니거든요. 잃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잃은 느낌이야. 근데 잃은 느낌이야. 그치, 느낌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10% 잃었다. 그러면 20% 올라줘야 그나마 비슷한 돈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데서 논다는 거는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 반반이라 쳐요. 확률이 오를 확률 내릴 확률. 근데 거기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확률은 반반인데 내가 기분 나빠질 확률은 25대 70%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치 2배니까. 근데 그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오래 있을 수 있냐? 제가 보기엔 거의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보진 않았지만 사실 뭐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도 주식 못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변동성이. 맞아요. 예. 뭐 제가 주식 투자 안 해봐서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또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그냥 자기들은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 방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락장이 와도 어차피 여기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를 봤기 때문에 2007년도에 뭐 피크 찍고 2013년에 떨어졌고 떨어졌을 때 이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네. 어차피 올라갈 건데 사람들이 팔겠냐 그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매물문의 코칭을 하는데 네. 어떤 분이 그분이 지방에서 처음 신혼집으로 자기가 새 집을 내 집만을 했는데 네. 그 집이 2억 5천에서 2억까지 빠진 거예요. 네, 거의 이제 한 20% 이상 빠졌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패닉이 와서 그 집을 당장 팔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이미 되게 많이 올라간 곳을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팔려고 하는 집이 적어도 뭐 3, 4년 뒤에는 5천만 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고 오히려 매수하려고 하는 집은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한 집이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고 거기 참 그러니까 오르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 실제적 가치는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차피 오를 건데 버티면 되는 거 아니오라고 하지만 본인이 한 달에 예를 들어 뭐 원리금 이자를 막 2, 300씩 내고 있는데 2, 300을 내고 있는데 2, 300이면 한 사람의 거의 월급인데 그 사람이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내 집이 뭐 5천만 원 이렇게 빠졌어. 막 1억 빠졌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 뇌가 탄 듯한 고통. 또 매달 이자 나가는데 지불의 고통을 매달 느끼는 거잖아. 매달 이자 나가는데 그 이자 그 돈만큼이 엄청 큰 돈이잖아. 근데 이제 원금도 까져. 그러면 사실은 뇌가 정말 타들어가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근데 사실은 이걸 버틸 수 있겠냐 하지만 못 버텨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는 사실 굉장히 사람의 본성을 잘 알고 그걸 반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안 겪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건데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뇌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로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약간 그러니까 되게 겪어보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거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손실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또 하락장에서 던지는 이유가 그 뇌는 기본적으로 이 손실을 못 참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투자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렵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랑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냥을 나가요. 근데 우리 뭐 3명이 나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앞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확 돌아서서 막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막 뛰어. 셋이 있는데 근데 난 못 봤어. 같이 뛰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앞질러야지. 같이 뛰는 거야. 이겨야지. 1등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코님이랑 나랑 너바님이 사냥 나가는데 갑자기 코코님이 돌아서 막 뛰어. 뒤로 밀어버려. 뒤로 이렇게. 야 지금 뒤에서 못 봤는데. 미안해 너나 위니 발로 차고 머리 뒷골에 잡고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던져줘. 근데 뒤에서 소콜님이 왜 그래 막 이러고 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근데 뭐냐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생존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본능. 그래서 군중이 생기는 거죠. 군중 군중 심리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유를 모르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막 이렇게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차단된 생활권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실제로 짐승들도 그렇대요. 얼룩말 때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마리가 확 뛰면 다 뛰는 거예요. 뒤에 사자가 있을 때 뛸 때도 있지만 사자가 없이 뭐 잘못 봐서 뛰어도 다 뛰는 거야.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처음에는 버니까 나도 벌고 싶어서인데 이제 이게 장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제 나만 못 버는 것 같으니까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뭐 저 사람 뭐 해서 뭐 돈 벌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사 저 투기꾼 막 그렇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는데 이게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도 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야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뛰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투자로 성공하려면 이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야지. 좀 전에 너와니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걸 거슬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알아두면 좋겠죠. 난 지금 거슬러야 되는구나. 내가 잘 거스르고 있구나. 그런 걸 판단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더 마지막으로 혹시 또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이거 하겠습니다. 자,
이 자제력에 관한 부분인데 3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데니 이거 읽기 전에 이 데니라는 분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 데니라는 분이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데는 굳이 미래의 자아와 연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감내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자아하고 자신의 현실을 연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건강한 간의 좋은 점, 즉 편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자면 미래의 편익이 중요하긴 했지만 현재의 끔찍한 부작용이라는 비용과 견주면 상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대신 현재 자기의 환경을 바꿨다. 그는 지금 당장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다소 덜 중요하긴 하지만 훨씬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영화 보기를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대체 보상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댄이라는 분이 이 댄 에리얼리 말고요. 다른 분이에요. 그냥 일화로 소개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간 치료를 받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잘 견뎠거든요. 그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영화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견뎌 나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는 그분이 하지 않았던 건 반대로 간을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오랫동안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오랫동안 해나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한번 겪을 때마다 대체로 보상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왜냐면 뭐 돈을 모으는 과정,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 혹은 뭐 투자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 돈 모을 때 생각하면 제가 아까 월급 전날 통장 그거 들어와 있는 거 보고 막 축하 파티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500을 번다. 그러면 목표 지출을 뭐 예를 들어 80만 원 해놨다. 그럼 420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80만 원이 아니라 뭐 78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 2만 원을 거기다 더 넣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그 2만 원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날. 마지막 날. 그 와이프한테 막 두근두근 하면서 앉아가지고 열어볼까? 얼마 남아있겠지? 당연히 아무도 안 가져갔겠지? 당연히 딱 열었는데 남아있어요. 그러면 야 치킨 시켜. 이러고 막 치킨 뜯어먹고 한 거예요. 그전에 치킨 안 먹고? 안 먹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근데 저는 그런 행동이 이런 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대체 보상의 개념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은 나하고 또 저희 와이프도 고생하니까 그치. 같이 그런 걸 하면 좋겠지? 축하 셀러브레이션을 하면 좋겠지? 한 달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투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동산 투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식도 장난 아니던데요. 막 하루 막 4시간, 5시간씩 주무시고 이러더라고요. 주식 전업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그거를 오래 해나가야 성과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럼 오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고 오래 할 수 있는 장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의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 의미와 명분, 대의. 내가 이걸 하면 뭐 연말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은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의지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면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맞아요. 거죠. 컨디션에 따라서 무너져.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한 경험이다. 그렇지. 그날 컨디션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렇지. 이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근데 그거 거의 안 돼, 거의. 그것만 해도 거의 안 마냥 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코코님이. 근데 거기에 더하기 여기서 말하는 대체 보상의 개념들, 장치들이 있으면 좋다. 그게 제가 좀 전에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마지막 날 제가 목표 지출액보다 더 적게 썼으면 그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20만 원 쓴 적도 있어요. 많이 너무 남겼으니까. 신나서. 근데 막 탕진잼 있잖아. 막 마지막 날. 그래서 괜찮아. 왜냐면 나 목표엔 돈 다 모았거든. 그래야 또 다음 달 또 힘내서 또 되게 목표를 기분 좋아. 맞출 거 아니에요. 막 오히려 막 더 아껴서 뭐 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막 이 책 사봐야지 막 이 강의 들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보상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장치나 어떤 뭔가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목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같이 뭐 자기 돈 쓴 거 인증하고
그러면 재밌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월부가 카페에 그런 게 있지. 카페에서 그런 걸 되게 잘 일강 가계부도 있고 그렇죠. 매일 가계부도 있고 매일 목표 100번 쓰기도 있고 사실 임장 저희- 가는 거 발사진 찍어서 발사진 올리는 찍고. 것도 그러니까 사실 있고. 저희가 그거 처음 하면서 이거 많이 할까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되게 큰 대체 보상 이런 대체 보상의 개념인 거죠. 왜냐면 토요일 날 임장하는 게 쉬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애 막 울고 막 난리 나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나가면서 발 사진 찍고 올리면 동료들이 댓글 달아주고 힘내라, 잘하자. 우리 이번 주에도 열심히 달리자. 책 읽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이 책 내용 너무 좋아요.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있고 또 그런 환경 안에 머무는 게 장기 레이스를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좋은 맞아요. 방법.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고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의지가 없어요. 너무 이제 저는 뭐 의지 박약이고 나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사람은 그래요. 맞아요. 저도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은 제 뜻대로 일상을 못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들은 성공하는 어떤 자기만의 공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습관을 만드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큰 의미. 내가 이걸 할 때 어떤 얻는 의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되게 뭔가 되게 변한 것 같아.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왜 그런 것 같아? 했더니 근데 그게 봤더니 팟캐스트 때문인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나 근데- 되게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서 맨날 오전에 9시, 귀까지 빨리 10시에 열렸어요.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하는지의 그 의미, 이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의미를 주는지 그 의미가 첫 번째가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 코크님 말대로 때때로 내 컨디션에 따라 되게 맞아요, 무너져요. 맞아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때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작은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임장 가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임장을 갔다 와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되게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임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저한테 어떻게 보상을 줬냐면 저는 이제 제가 맥도날드 맥모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살이 찌니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살이 찌니까 먹는 걸 하루에 2번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임장 가는 날은 항상 그걸 보상을 줘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잘 안 먹는데 임장 가는 날은 항상 핫도그 같은 거 먹고 네, 맞아요. 아니면 진짜 뭐 지방 임장 갔다 오면 SRT 타고 오면서 치맥을 먹어요. 원래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보상을 주지 않으면 뇌가 알아요. 이 인간 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는구나. 땡볕에 가가지고 진짜 개고생하려고 하는구나. 아우 싫어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뇌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보상을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큰 보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운동을 습관을 들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습관을 들였냐면 제가 운동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스쿼트 100개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냐? 운동을 하고 제가 원래 근데 이제 찜찜한 걸 너무 싫어해요. 하루에 뭐 2번 3번 샤워를 해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샤워를 안 하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출근할 때. 네, 출근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사무실 갈 수는 없잖아. 네, 원래도 안 좋은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샤워 안 그래서 하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이 되게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좀 더 이렇게 체력이 좋아진 걸 느끼는 보상도 있지만 그때 작은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정말 의지박약하게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뭐 안 될까 하지만 그렇죠. 그건 저도 똑같아요. 네. 물론 저도 물론 이제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작은 보상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이제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운장을 가는 것도 좋은데 살찌기도 싫은 거야. 그렇지. 내가 좋은 그러면 것만 안 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근데 돼. 그러면 안 네,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쇼핑을 하면 돼. 그러면 난 뇌가 다이소에서 쇼핑을 해. 근데 물론 개개마다 달라요 보상은. 네. 근데 뇌는 정말 정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속이는 게 필요해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돼.
뇌를 속인다는 개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 사람의 뇌는 그런다니까요. 사람의 뇌는 진짜 본질적으로 네. 잃으면 팔아버리시고 저도 이번에 주식시장에 들어갔다. 이번에 하락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진짜 원래 60달러짜리 하는 거를 제가 32불에 샀는데 그게 15불까지 빠지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네. 그러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팔고 싶더라니까.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지. 그렇죠, 내가 투자를 그렇죠. 아니까 네. 얘 본질을 기업 가치의 본질을 보고 판단을 했죠. 근데 그리고 또 느낀 건 주식 확실히 모르니까 부동산 확실히 알겠는데 안전 마진이 뭔지 알겠는데 네. 그렇죠.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계속 뇌는 그래요. 이게 사람 뇌는 본질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감각적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뇌마저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네. 제 감정마저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1시간 정도 지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누나님? 네. 준비하신 거 어느 정도 다 했어요, 다 만족스럽게 했어요. 하신 것 네, 같아요? 다 했어, 다 했어. 너다님 2시간을 잡아주세요. 1시간 꼭 안 돼. 다 했습니다. 2시간도 부족할 거야. 인간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역시 인간은 비이성적이구나. 비합리적이구나.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힘든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다시 깨달았고 그리고 소비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팅도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 주체가 더 나은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핵심적인 내용들 또 좋은 팁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읽기 어려운 경제 경영 서적이 아닌 또 인간에게 접근한 심리학 책입니다. 네, 책은 좀 두껍지만 읽는데 되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열부 추천 도서 댄 에레얼리 부의 감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